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수학적 오류도 있고 논리적 오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수치 계산을 하다 보면 정확한 값을 모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치 계산은 근사값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참값과는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차는 라운드 오프 에러, experimental error, truncation error 등등이 있습니다. 이 라운드 오프 에러는 우리가 반올림을 하다 보면 끝 처리에서 생기는 오차가 쌓여서 생기는 에러를 말하고, experimental error는 실험의 오차입니다. 측정이나 실험에서 생기는 오차가 반영되어 계산 결과가 미미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트렁케이션 에러는 우리가 유효 숫자를 적당한 범위에서 쓰게 되는데 유효 숫자가 줄어들므로써 생기는 오차를 말합니다. 오차의 정의는 참값에서 근사값을 뺀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 오차는 이 오차를 참값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무리수인 경우는 참값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값이 없으므로 오차가 있을 수가 없는데 오차가 없으므로 상대 오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값 대신에 3.14를 쓰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오차와 상대 오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 값은 3.14, 15, 92, 653 등으로 가는 무리수입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까지를 참값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즉 3.1416을 참값으로 본다면 3.14라는 숫자는 0.0016의 오차를 갖는 수입니다. 그리고 상대 오차는 0.000509가 됩니다. 그런데 소수점 이하 5째 자리까지를 참값으로 본다면 즉 파이 대신 3.14259를 사용한다면 오차는 0.00159가 되고 상대 오차도 0.000506으로 앞의 경우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즉 참값을 어떤 값을 쓰냐에 따라서 오차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오차나 상대 오차가 정확하게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루트 2나 루트 3 또는 중력가속도 g 등과 같은 숫자들도 모두 참값으로 정의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차나 상대 오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치 계산에서는 오차의 개념을 다소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시 설명이 됩니다. 계산을 할 때 필연적으로 오차가 없을 수는 없는데 오차를 가급적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x의 3승 마이너스 7x의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0.35라는 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에서 x가 1.37 정도일 때 y값이 0이 되는 값이 0이 됩니다. 즉, 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는 1.37 근처에 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효 숫자를 3개를 사용하고 버림 규칙을 사용했을 때 상대 오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입니다. 참값은 x가 1.37인 경우 y값은 1.37의 3승 마이너스 7 곱하기 1.37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1.37 마이너스 0.35 하면 y값은 0.043053이 됩니다. 물론 소수점 이하 6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값이고 이를 참값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효 숫자를 3개로 하여 버림 규칙을 사용했을 때의 값입니다. 식은 다시 쓰면 이와 같은데 먼저 x 대신에 1.37을 대입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37의 3승은 2.571353인데 유효 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앞에서 3개의 숫자를 취하면 2.57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 곱하기 x의 제곱은 마이너스 7 곱하기 1.37의 제곱 하게 되면 1.37의 제곱을 유효 숫자 3개를 사용하면 1.87이 되고 여기에 7을 곱하여 계산하면 유효 숫자 3개의 계산에서는 마이너스 13.0이 됩니다. 8x는 8 곱하기 1.37 하여 10.96인데 유효 숫자 3개로 버림을 하기 때문에 10.9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0.35를 빼고 이 전체를 다 더하면 y값은 0.12가 얻어집니다. 참값이 0.043053이기 때문에 상대 오차의 절대값을 계산하면 위와 같고 이거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상대 오차는 무려 178.7%가 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7x의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0.35를 y를 x 마이너스 7 곱하기 x 더하기 8 곱하기 x 마이너스 0.35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가로를 사용하여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의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이 계산에서 먼저 맨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계산합니다. 즉 1.37 마이너스 7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유효 숫자 3개의 범위에서 1.37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5.63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1.37을 곱하고 이 두 개를 곱한 것을 유효 숫자 3개로 써보면 마이너스 7.71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8을 더하면 0.29가 되고 여기에 다시 1.37을 곱합니다. 그러면 0.29 곱하기 1.37 하고 마지막 0.35를 빼주게 되면 이 값은 0.397 마이너스 0.35가 되어 0.047이 됩니다. 위의 참값과 비교하여 상대 오차를 구해보면 상대 오차는 퍼센트 값으로 9.2%가 됩니다. 똑같은 x를 1.37로 가정한 것인데 하나의 계산에서는 오차가 무려 180%에 가까운 오차가 나는 반면에 이 계산은 오차가 거의 20분의 1로 줄어드는 9%밖에는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오차가 적은 계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계산에서는 자세히 보면 곱하기가 2번, 여기에서 곱하기 2번, 여기에서 곱하기 1번, 그래서 최종적으로 5번의 곱셈을 합니다. 그리고 덧셈이나 뺄셈은 1번, 2번, 3번 하여 덧셈은 3번을 합니다. 즉 곱하기가 5번, 더하기가 3번입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방법은 곱하기 1번, 곱하기 2번, 더하기 1번, 곱하기 1번, 더하기 1번 하여 덧셈의 개수는 똑같이 3번인데 곱셈의 계산이 1번, 2번, 3번, 즉 3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앞의 방법과 비교하면 앞의 방법이 곱하기가 5번이고 두 번째 방법은 곱하기가 3번입니다. 즉 곱하기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오차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 계산에서는 가급적이면 곱셈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더 오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차의 전파 또는 에러 프로퍼게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숫자는 필연적으로 오차를 갖는 즉 근사값이므로 계산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차는 점점 누적되어 커집니다. 다만 덧셈과 뺄셈에서는 오차 한계가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곱셈이나 나눗셈에서는 상대 오차 한계가 더 커집니다. 즉 곱셈이나 나눗셈이 많을수록 오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오차 전파가 덜 되도록 즉 곱셈 나눗셈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